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4월 23일 일요 경마가 시행됩니다. 또 오늘은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가 부산에서 시행이 되죠. 암말들 3세마들만 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간의 격돌이 지금 4주 연속 4월 달에 들어와서 4주 연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경제신문배 대상 경주 때 서울에서 위너스맨이 부산에서 우승을 하고, 준우승도 인기순위 2위짜리가 하고 왔죠. 최저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으로 내려가 있어요. 과연 오늘도 이번 주도 저배당으로 끝날 것인가? 바로 오늘 그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 경주라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와 닿는 건 없어요. 혜택이 들어가는 건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돈을 더블로 적중을 하면 더블로 준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필이 우승을 하기 바라는 마음, 우승을 했으면 하는 간절함, 응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뭐 대상 경기의 흥미를 좀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문세영 기수를 필두로 해서 몇 명의 서울 기수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좀 화이팅을 하길 바라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산 기수들보다는 일단 서울 기수들이 활동을 해주시는 게, 활동해주는 게, 또 좋은 성적 내주는 게 또 저한테는 또 응원의 힘이 되니까 화이팅입니다. 예. 자, 금요 경마 때, 부산 교체 경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3경주 때, 2경주 때 10번 서강주 기수 마피를 놓고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된다. 들어왔습니다. 배당을 내고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배당을 좀 살짝 좀 보고 있는 중인데, 삼쌍승식이 213.5배짜리, 그리고 제주기차 1경주는 1번, 4번 정도를 눈여겨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10번까지 1번이 삼복승으로 와주면서 73.3배짜리가 들었습니다. 이 박준영이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결코 허황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고배당 마필들 역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개 풀고 그 다음 서울 11개 경주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적중력 대신에 그 무통장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한테도 무통장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계속 물어보시길래 제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았고, 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최선 다해서 열심히 승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 경마는 무조건 적중에 고배당 때려드리고 인기만 빼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기는 게 경마 아닙니까? 이기면 장땡이잖아요. 또 솔직히 경마가 지면 재미없고 이기는 게 장땡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경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1경주. 부산교차 1경주. 저도 부산교차를 보려고 그러면 약간의 단도리가 좀 필요해요. 단도리가.
4번 랜드뱅크.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가장 빠르죠. 여기 지금 13초 5플랫을 1200m에서 끊었던 게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서승원 기수가 밀어놓고 나갔는데 그때 퍼주고 나니까 직전에 13초 8플랫을 끊으면서 약간 초반 스타트를 좀 느리게 가져갔어요. 그 덕분이었는지 후반 끈기 자체는 분명히 남아있었는데 3착밖에 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최상현 기수가 서승훈 기수보다 더 잘 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거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축으로 놓고 때리셔야 됩니다. 3번 해랑도원. 재미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마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들이 보지 않는 마필들 중에 버럭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버럭. 지금 3주 만에 건에 넣고 있죠. 탈착 들어왔습니다. 데뷔전 당시. 그리고 최시대 기수교가 안장에 앉았어요. 제가 이 마필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조교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컨디션 때문입니다. 마필의 컨디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컨디션. 이 컨디션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필이 충분히 다른 마필들을 밀어내고 한 방 쏠 수 있다. 제공을 받은 마필들은 꼭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게 경마의 정석입니다. 문세훈 기수 때문에 팔리는 해랑도원, 서승훈 기수보다 약간 기승술이 떨어지는 최상현 기수. 리스크가 분명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마필로 6번 버럭이란 마필을 빼놓지는 못한다. 버럭.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버럭을. 자, 버럭 체크해 주셨습니다. 버럭 체크해 주셨으면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막권에 붙이시면 돼요. 제가 잡아드리는 복병말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쪽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날라왔어요. 예. 자, 2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교차 제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1200m 별정 A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앞에는 3세마 경주였고요. 근데 이 경주에 정문 스펙터라는 마필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죠. 뭐 인기를 안 얻을래야 안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기를 안 얻을래야 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성적만 보더라도. 그런데 얘를 놓고 때린다 그래도 또 노려야 될 마필이 언제 있다라는 거.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에 진짜 재미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이냐면요. 8번 기적의 금빛이라는 마필. 여기 전기를 보면 정문 스펙터가 가장 빠르게 나가는 걸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13초 7플랫. 그리고 8번 기적의 금빛. 얘가 13초 6. 서승훈과 송경훈의 차이입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갈지는 확실하게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정문 스펙터라는 마필 자체는 최상현이가 기승을 해서 선입전개, 선입으로만 나갔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선입으로 나갔던 이유는 말이 앞에 붙어지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잘 뛰지 않고 혼자 푸르거리다가 말아버린다. 그래서 최상현으로 안장을 바꿔놓았는데 솔직히 이 마필은 기적의 금빛이라는 마필이 최근 2번 연작 물을 먹긴 했어도 순발력 하나만큼만은 가장 빠릅니다.
안쪽에서 내질러 나가는 마필보다 외곽에서 가질러 쏴버리는 선행 능력이 훨씬 더 매서워요. 이렇게 나가면 말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돕니다. 선행이 관건이겠지만 정문 스펙터가 기적의 금빛을 잡으려고 굳이 악을 쓰고 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서 직선에서 역전을 하느냐 역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기적의 금빛이 가장 먼저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팩트죠. 그리고 만약에 얘네 두 마리가 싸운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금빛의 축제라는 마필이에요. 금빛의 축제. 태풍의 축제. 태풍의 축제. 그런데 이 태풍의 축제라는 마필도 김명신이 안장이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기가 굉장히 껄끄럽다는 겁니다. 3번 고마 휴지 히트. 드림런. 이런 마필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축마를 팔러보고요. 축은 팔러봅니다. 축. 그리고 태풍의 축제는 최고 복병만. 은근하게 은밀하게 걸음을 늘려놓은 최고의 복병만 태풍의 축제.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4번 놓고 어떻게 할까 막 전전긍긍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 쓰지 않아도 되고 골머리 안 써도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3경기로 넘어갑니다. 상경교는 출전 두수도 많고 2번 모닝미죠. 3번 마이송. 그리고 8번 동부스타. 9번 스타퓨리. 외곽에 11번 라이트 세이버. 요런 마필들 2, 3, 8, 9, 11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줘요. 그런데 2, 3, 8, 9, 11. 이 중에 9번이 가장 많이 인기를 모읍니다. 스타필이 다시 박이스. 가장 많이 인기를 모아줍니다. 근데 다시박 이수가 지난번 승군전에서 깨졌다라는 거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졌어요, 직전 경주에. 승군전에서. 물론 이 편성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한 번 뛰고 깨진 상황에서 싹 컨디션이 죽었으면 굳이 점화피를 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 박준영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는 마이송이라는 마필 자체를 놓고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13주 6플랫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13주 6플랫. 바로 KF5. 그 다음에 선입을 직전부터 타기 시작한 마필. 블루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배당될 수 있다는 거죠. 7번이나 12. 어지간한 예상지나 사람들이 오도바번에 올리지 않을 마필이 바로 이 마필들입니다. 7번이나 12번. 12번은 전개. 7번은 은밀하게 걸음을 늘려놓은 가쿠시. 아셨죠? 자, 7번과 12번 두 마리.
꼭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지금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7번, 12번 3경주 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교차. 혼전이죠. 혼전입니다. 여기에 관리마가 나옵니다. 관리마가 나옵니다. 아마 꾸준하게 박준희 형이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 말, 근데 되겠어? 직전에서 완전 개판 쳤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얘들이 세잖아. 노던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복순일이야. 얼마나 세? 라고 말씀하실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2연승이에요. 얘를 뺀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고 갑니다. 축으로만 넣지 않을 뿐이지. 축으로만 넣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 또 팔려 나오고 있는 8번 베스트 듀. 얘도 착순권 안에 꾸준하게 맴돌면서 3회 연속 가능성 있는 거라면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데 얘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 10위였었어요. 10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마필도 어느 순간 잘 뛰면서 인기 순위로 떡하니 올라갔는데 왜 제가 누리면서 들어가는 이 마필은 그런 행보를 걷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올 수 있어요. 경마라는 거는 100% 나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남들이 이거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와주는 게 진짜 고배낭 마필이고 함구로가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주가 제가 승부 경기로 정해놓은 겁니다. 저는 관리만 놓고 무조건 때립니다. 관리만 놓고 무조건 때려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편성에서 이마필이 만약에 와주면 야 진짜 배당 죽입니다. 죽입니다. 배당. 데뷔 전부터 쫓아왔던 마필이고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 출주했을 때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때. 근데 그 전전 경기에서는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왜? 뭔가 낌새가 조금 이상했기 때문에. 근데 직전 경기에는 말 자체가 탄력감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걸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12번 노동비드 한 마리 빼놓고는 여기에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이번 버디도 요 똥말 아니죠? 근데 안 잡혔습니다. 요 김해시장배 대상 경기에서 6착도 이된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이 한 거라씩 해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얘보다 더 세게 보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12번 노돈비드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궁금하시죠? 여기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연락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결론 짓고 여러분들께 얼머무리지 않게 던지면서 마본조함 확실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입니다. 12번 노동비드와 같이 때리더라도 보통 30배에서 40배나 나옵니다. 복순식 기준으로. 그렇게 승부 들어갑니다.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소나기는 피하라는 얘기가 있죠. 소나기는 피해서 가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기도를 틀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마리 빼놓고는 다 팔립니다. 한두 마리 빼놓고는 다 팔려요. 이 정도의 난타전이면 배당판 자체는 중구난방일 거예요. 진짜 막 여기저기 다 팔려나가면서 중구난방으로 팔릴 거라고요. 그럼 우리 배팅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피를 놓고 때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는 게 기수 영역이거든요. 호흡 간격고. 지금 여기 보시면 브리더스컵 대상 경기에 출출을 했었던 마필도 현재 눈에 보이고 있고요. 피스톨스타. 그래서 얘가 인기 순위 2위. 피스톨스타. 또 아델모스도 서강주 기수가 기승하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아델보스도. 근데 아델보스와 피스톨스타 두 마리가 이 중에 피스톨스타가 더 많이 팔려나가고 아델보스는 거의 팔리지 않죠. 요런 마필들을 때리고 오는 게 서강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서강주. 백광열 조개사마방의 이 두 마리가 어떤 승부를 해줄지 1조 소속. 그게 제일 관건인 편성이 되겠고요. 여기에 10번, 12번. 여기에 6번 울줄리 조개사. 11번 울줄리 조개사. 여기 백광열 조개사. 여기 백광열 조개사. 이렇게.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어떤 마필이 정말 반듯한 능력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레이스의 답은. 여기에 없는 마필을 공략을 하라. 그게 바로 팁이 되겠죠. 3번 올크라운, 7번 윈드 위너. 이런 마필들. 솔직히 이 경주가 저는 이렇게 혼전 경주에 승부를 오히려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리태풍도 갈 수 있고요. 얘는 선행 전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T10이고요. 7번 윈드위너 같은 경우엔 선행입니다. 선행.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필들 노리고 뭘 하고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분들이 노신다는 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되는 거고 저는 3번, 5번, 7번 요 마필들을 노리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어떤 마필에 박주혜가 잡아놓은 축마에 이 축은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공개합니다. 대신 축 자체는 여러분들도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인기화 중에 한 마리니까. 3번, 5번, 7번 이 복병마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복병. 이 복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병 때리고 축 잡고 세구자로 끝내겠습니다. 복병 3번, 5번, 7번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축마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6경주는 오히려 너무 싱겁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경주가. 지금 즐거운 여정, 라온자이언트 요 두 마리 선택 싸움으로 끝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두 마리 싸움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둘 중에 뭐가 하나도 깨져도 깨집니다. 어떤 게 깨질지는 저는 대충 감을 잡고 들어가는데 어차피 얘네들 두 마리 모두 다 후착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이 박준영이는 메인 승부 경기를 잡고 있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에 저배당은 없습니다. 이 박준영이. 메인의 저배당은 없다. 남자가 갑바가 있지 무슨 저배당 운운하면서 승부를 저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가요. 그건 사기야 사기. 그건 사기입니다. 물론 뭐 자신이 있어서 나만의 마인드가 저배당 마인드라면 가능해요. 근데 저같이 중고배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배당을 때리고 들어가자 그러면 사기죠. 그거에 대한 사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
3군 마필입니다. 라운 자이언츠, 라운 시리즈죠. 박종곤 쪽에서 1주. 제가 지난주까지 그 라운드 파이트인가요? 그게 무너지는 모습, 최범현 기수가 무너지는 모습 분명히 눈여겨봤어요. 지금 서울에서 내려온 마필이 1번, 2번, 4번, 5번, 10번입니다. 이 중에 가장 날이 서 있는 게 10번 맞죠? 10번 맞습니다. 그리고 5번 라운드 포레스트라는 마필은 박종원 조계사가 내보내고 있고 이것도 박종원 조계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라운 시리즈라고 하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박종건 마방에 임기원, 최범현, 박태주영 기수 이런 기수들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간혹가다 이혁 기수 기승을 해주고 있고 문세영 기수 기승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주역이 최범현 기수가 4번 원더풀 위크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게임이에요. 단순하게 7번 즐거운 여정, 서울자의 라운자이어트 이 두 마리 선착순으로 끝나지 않을 경주라는 건 여러분들도 감으로 느끼고 있고 저는 데이터나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상 경주 패턴을 봤을 때 결코 저배당 경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루나 스테이크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배당 루틴이 있어요. 저는 그 루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 경기로 가자는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진짜 재밌을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맡겨주세요. 박준영이한테.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간에 배당을 분명히 만들어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060-300-990 있죠? 060-300-990, 060-300-990 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박준영이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10분 전입니다. 060-300-9902 아셨죠? 이 박준영이가 분명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냈고요. 이제 서울 경주로 올라가야 되겠죠? 서울 1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1200m 별정의 3세마 경주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번 아너로즈라는 마피가 2번 민트플레이 두 마리가 인기순위 1, 2를 다툴 수밖에 없는 데뷔전 3착짜리 마필들. 근데 안장이 한 명은 김옥성이고 한 명은 조한별이에요. 믿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전 참. 저 마필들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는 있긴 있겠지만 글쎄요. 들어오면 저 한 방이 맞겠죠. 오히려 성실 인동이의 기승을 하고 있는 성실 인동의 기승은 김정준 기수. 인기마의 기승하면 입상률이 떨어지지만 비인기마의 기승을 하게 되면 인기 순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확률적으로 배당되고 들어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육통 때문에 공백기를 갖고 나왔어요. 9주 만에권이 넣는데 우리도 뭐 갑자기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 아프고 쑤시고 그러잖아요. 그 근육통이야 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부종이 문제였는데 부종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 성실인동이라는 마필 자체를 이 경주 저는 중심에 놓고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그런 게임이 되겠고요. 여기에 성실인동 얘를 축으로 좀 움직여보고 싶은 그런 게임이고요. 여기에 배당을 낸다 그러면 라온 에어포 박종곤 쪽에서 마방이죠. 용장 밑에 약주롭다. 용장 밑에 약주롭다. 언젠가 한번 해줄 마필이에요. 이때가 13초 6 바로 이 기록이 이때 기록입니다. 초반 8호 타임.
빠르게 앞선에 붙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 빠르게 나가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라운 에어포, 이 배당마. 어차피 김옥성 기수와 조한벽 기수를 믿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배당 나오는 마필을 놓고 때리셔도 돼요. 라운 에어포, 성신도 두 마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7번. 7번은 체크를 해놨어요, 제가. 3번, 7번 체크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경주. 자, 이경주. 자, 이번 경주 별정이 3세 오픈 경주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 솔직히 이런 경주라면은 여기에서 1번 원덤 킹덤 같은 마필거리다 아니면 2번 걸작 투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피지블레이드 그리고 5번 월드 패션 다 올 수가 있어요.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올 수 있는 마필들은 안 오진 않아요. 몇 착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 거기 땡 하고 출발하는데 결승선 통과 안 하는 마필도 있어요. 다 통과가 됩니다. 근데 몇 착으로 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몇 착으로 오느냐가. 전 이 경주에서 1번, 2번, 10번 다 괜찮은데 배당마 한 마리가 있어요. 배당마. 배당마. 여기에 5번 월드 패션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축을 세우라 그러면 인기마 중에서는 월드 패션이 좀 낫고요. 피지블레이드도 최근 상승 곡선이 굉장히 매서운 마필이에요. 이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뷔전 입상. 그럼 이 둘만의 싸움으로 끝날까요? 브라이트 위너. 브라이트 위너.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요. 직전에 이어서 두 번째 기승입니다. 근데 데뷔전 당시에 인기순위 3, 4위권으로 팔렸습니다만 역시 경주 마감도 4위로 끝냈죠. 이게 데뷔전입니다. 데뷔전. 이 데뷔전에 4위, 3위 입상하는 것도 힘들지만 3, 4위권으로 들이대면 그 다음 경주의 의지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쭉 올라가는 그런 승부지. 그래서 여기에 배당 마피는 브레이트 위너다. 11조에서 내보내고 있는 4번 브레이트 위너. 축은 5번이나 10번 둘 중에 한 마리 축 세우고 얘 꼭 안고 가주세요. 어떤 마피를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식구분들이 축으로 잡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피를 축구로 놓고 들어가면 축으로 잡은 마필에게 이 4번 브레이트 위너라는 마피를 꼭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이트 러닝과 같이 두 마리를 조윤수 마박에서 내보냈어요.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도 바로 이런 겁니다. 4번 브라이트 위너. 요거 한 마리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3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경주 4번 우주의 봄이라는 마필이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인기순 1위입니다. 근데 얘 믿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김정준 기수 믿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2주 전에
우뚝이라는 32조 마필, 단승시 2.0배, 연승시 1.2배짜리 마필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탱자라는 마필 27조 마필이죠. 단승시 1.5배, 1.6배로 팔렸던 마필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꿀꺽. 그리고 일요일날 배당 마필 갖다가 조업해서 입상을 시켜놓았던 게 바로 김정준입니다. 또 인기순위 1위짜리예요. 이런 행동의 패턴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김정준 기수라면 굳이 인기마의 기승을 할 때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마와 같이 들어오면 때리겠죠. 배당 좋아하는 기수니까. 근데 배당이 아닌 저배당이 들어오면 어차피 얘는 그냥 슬그머니 잡을 가능성도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아르고탑이라는 마필. 지난번 9번 외곽에서 빠져나오죠. 아르고탑. 외곽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선두권을 붙이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들어가는데 들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톱티어. (8번) 옆에 있어도 9번만 필이 낙마를 했는데 그 피해주고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앞선에 나갑니다. 앞선에. 직선줄에서 날 미는 거 봐요. 채축도 안 돼요. 여기 지금 착지되죠. 둘, 셋, 넷. 그리고 우승입니다. 보셨나요? 지금 이거를 김용국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해요. 톱티어라는 마필. 이 톱티어라는 마필이 인기 순위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인기도에서 톱티어라는 마필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또 한번 때려야 될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경주는 톱티어, 그 다음에 아르고타. 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승부를 걸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톱티어, 아르고타. 불명히 체크해 주세요. 7번하고 11번. 복병. 둘 중에 하나 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잡아놓은 충마에 이 두 마리 꼭 붙여서 공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번, 11번. 자, 서울 4경주로 넘어갑니다. 핸디캡 1300m 국산마 5군짜리 편성입니다. 자, 국산마 5군 핸디캡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 경주도 제가 승부 경주로 첫 번째로 잡아놓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4번, 5번 한가위 선물, 한가위 승부. 그런데 이 한가위 선물이라는 마필이 공백이씨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좌창, 좌상, 구절 좌상, 좌창 13초 4, 13초 7 플랫 같은 경우를 어찌되었든 이 3번 정문파구, 4번 음파 마운틴 등과 같이 맞물려서 초반부터 싸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편하게 가더라도 공백이 있는 마필, 더군다나 이번에 승분전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마필은 지금 두 번 연작 다 선행으로 돌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선행 못 나오고 선입으로 한 바퀴 돈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이 박준영이도 다음번에 100%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 마필이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요, 정말 센 놈들과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결국 또 넉다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번 한가위 선물 한 마리 빼놓고는 정말 뭐 센 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단 한 필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단 한 필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한가위 선물이 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마필이 여기서는 갑이죠, 갑. 전개나 기타 조건 같은 것들이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뭐 5번, 6번 두 마리가 뒷길로 팔려나가고 있는 편성이라면 이거는 뭐 할 말 다 있어요. 전 센 느낌을 못 느낍니다. 이 두 마리 모두 다 이게. 그럼 굳이 이 두 마리를 가지고 묶어서 승부를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죠. 아마 어지간한 오두바번이 올리지도 않은 마필. 여기서는 이 마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 그 센 놈들 틈에서 싸우는 키우는 맷집을 가지고 야 한가위 선물 너 일로 나와. 야 럭키파 너 일로 나와. 이 새끼들이 지금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형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지금 싸우고 하는데 니들이 니까지 것들이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다는 거예요. 배당도 아직 그득합니다. 배당도 아직 그득해요. 전문가 배당판을 보면은요. 아 여기는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되질 않았네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인기도를 봤을 때 한참 밀린 건 사실입니다. 한참 밀린 건. 예하고 같이 들어오면 거진 큰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여기서 적겠습니다. 060-300-902, 060-300-902. 여기 위에 보이시죠? 060-300-902 마감 10분 전. 첫 번째 일요일 승부 경주 확실하게 책임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서울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 이 경주도 기복마들 편성의 인기마들 자체는 6번 가나 패션이 지금 다 잡고 들어가요. 가나 패션이. 가나 패션이 다 잡고 들어갑니다. 인기 순위는. 근데 여기에서 얘 외에도 더 띄워줄 마필들이 있죠. 가나 패션은 지금 3연속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전까지는 잘 뛰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못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뛰려고 그러면 뭔가 구심점 같은 것들이 생겨줘야 되는데 그 구심점을 지금 장추열 기수가 해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텐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주에 저 마필이 팔린다 그래서 뭉텅 믿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주에서는 10번 하이러너 같은 마필. 하이러너. 이때 하만식 기수가 다 기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이때는 기영군 기수. 하이러너. 여기까지. 여기 하만식 기수, 여기는 김영군 기수. 그리고 두 번 연짝 문세영 기수. 인기는 엄청나게 없고 깨지기는
완전히 작살이 나버린 하이러너. 이번엔 적인 기수의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데 문제점이 있고요. 6주 만에 꺼내놓으면서 마필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마이너스 1kg 감량 혜택도 이 마필이 등짝을 뛰게 하는데 굉장히 가볍고 사뿐하게 만들어놨다. 그게 바로 이경주의 팩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혼어 가지도 먹고 살아야죠. 주파 기록은 1분 20초 대고. 자, 일요일 오경주는 10번 하이러너가 키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열면 조금 괜찮은 배당이 나오는 그런 배당이다, 경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 6경기로 넘어갑니다. 10번 체크해 두셨죠? 예, 6경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번 경주를 접하면서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 준메인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그렇게 판단을 하다가 승부 경주로 가져갑니다. 1번 아침 기상 안토니오 기수, 스타일렛 다비드 기수, 베스토치 김영gun 기수, 제이피닉스 유승환 기수. 이 네 마리가 인기 순위 1, 2, 3, 4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마리는 지금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 중에 한 마리는 바닥이다. 컨디션이. 그러면 그 마필은 버려야죠. 당연히 한 마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경기는. 한 마리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는 버립니다. 그러면 세 마리가 남죠. 그 중에 2번 스탈렛이 충마로 팔릴 가능성이 큰데 얘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얘 놓고 안 때려요. 다른 마필 놓고 때립니다. 남는 거는 2번이 아니라면 1번, 3번, 4번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한 마리는 버리고, 한 마리 버리고, 남은 두 마리 중에, 남은 둘 중에 한 마리 축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력 마크는 어떤 마필로 때리느냐? 여기에 현재 올라와 있지 않은 마필을 주력으로 때리고요. 잡히지 않은 복병마를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주력은 복병마. 이게 팩트죠. 그래서 승부경주가 가능한 겁니다. 승부가. 자, 6경주 승부 1번, 2번, 3번, 4번 인기마 중에 한 마리는 버린다. 한 마리는 축 세운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를 복병권에서 끄집어와 잡아놓은 축에 붙여서 승부를 본다. 딱 세 구자로 때립니다. 세 구자. 기대도 됩니다. 자, 060-300에 992, 060-300에 9902.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8경주와 분할되어 있는 그런 편성이죠. 그러니까 8경주가 똑같은 1700m 경주에 국산화 5분짜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배당들이 좀 찢어지다 보면, 이게 마필들이 찢어지다 보면요, 능력 자체가 좀 엇비슷한 그런 마필들과 많이 좀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도 비슷한데 여기서는 직전에 성적을 내줬던 크레이지 러브라는 마필 4번 크레이지 러브, 그리고 라운드 찰리, 요 두 마리가 인기 순위 1, 2로 박스를 아마 형성할 겁니다. 요 정도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을 텐데,
요렇게 팔려나가는 이 두 마리를 믿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믿기는 굉장히 껄끄럽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주영 입장에서는. 그럼 대한마필은 어떤 마필로 안고 가느냐? 두 마리. 티즈 헌터, 미스터 원스타. 근데 여기는 또 김정준이에요. 유재길 조계사가 김정준을 믿고 또 맡겼습니다.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김정준 기수가 23주에 기승을 하면은 승부 자체가 좀 재밌어집니다. 물론 말 뺄 때도 있지만 재밌는 승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불행하게도 얘가 인기 말하는 거. 얘가 불행하게도 인기 말하는 거. 또 하나 티즈 헌터라는 마필. 지금 인기 순위에서 싹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도에서. 티즈 헌터라는 마필 자체는 인기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제가 말했던 미스터 원스타는 그런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얘네 두 마리가 어차피 대끼일 텐데 이 대끼 자체를 인정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진다라고 봅니다. 이 대끼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8번 김정준이가 기승하는 마스터 원스타 요 마필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마필도 눈에 보이죠. 감곡 션샤인 복병마 이게 바로 이 경주의 가장 재미있는 팩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8번, 6번 요 두 마리를 좀 더 세게 보고 있고요. 복병권에 있는 9번 요 포함해갖고 요 세 마리를 포함해서 축으로 놓고 때리든지 복병을 축으로 놓고 때리든지 그건 분명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6번, 8번, 9번 요 세 마리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순위 4번, 5번 두 마리 한 마리는 깨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6번, 8번, 9번 요 세 마리가 가장 안정감도 있고 소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어뒀다가 이건 어차피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상황이고 6번, 7번, 9번 불명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8경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맘때쯤 되면 이제 제주 경마 아니 부산 교체 경주가 끝났기 때문에 빠르게 서울 경마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자, 이 8경주 지금 혼전이죠. 2번 파이어파워, 4번 메타블레이드 요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나오고 있는데 요 두 마리 묶지 않습니다. 저는 2번, 4번 두 마리 묶는다. 아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8번 문정규 기수의 너를 응원해. 문정규 기수 놓고 때리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저는 수달려서 윤정균 기수 놓고 뭐 승부를 들어간다 그러면 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준메인. 복병 놓고 때립니다. 복병 놓고. 복병. 이 복병마가 어떤 복병마냐? 일단 그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제가 누누하게 지난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12월 달에도 이 마필이 인기를 얻고 깨졌는데 이렇게 무너질 마필은 아니다. 분명히 꽃피고 산 우거지는 계절이 오면 힘을 쓸 마필이고 그 힘을 쓰기 위해 지금 계속 말들을 조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참자. 제가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마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빼드렸어요. 인기만 올라가 있는데. 그런 마필을 이제 이 박준영이가 승부를 갈 수 있으니 여기서는 이 마필,
12월 달에 빼자고 말씀드렸던 그 마필을 여기서 놓고 승부를 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꽃도 폈고 나머지도 우거지고 있고 날도 벌써 화요일 날 28.4도까지 올라갔어요. 서울 기온이. 여기는요, 아직까지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일요일도 20도가 넘은 그런 기온. 아침 최저가 10도가 넘습니다. 기운을 차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필한테.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것이고, 그 마필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아, 지금까지 지금 몇 개월을 쫓아왔는데 그걸 놓치고 지금 여기서. 불명이 직전에 들어왔으면 나도 놓쳤어요. 안 되는데 이랬다가 입상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인기도가 밀려버렸어요. 그럼 지금 여기 때리셔야 됩니다. 금화필 놓고 들어갑니다. 060-300에 990이 060-300에 990이 예,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060-300에 9902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구경주 잠시만요. 자,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구경주. 자, 구경주는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제일 빠른 마필이 13초 9 플랫입니다. 13초 9 플랫. 그리고 팔려나가는 거는 최강 파티가 팔려나가는데 얘는 지금 깡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서울 경마가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초반부터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이 부산 경마는 뒷심으로 움직이지만 서울 경마는 앞선이 붙이고 나가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이 가능하게끔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레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5번 라운드 펄 아직 선이 나가본 적이 없는 마필 8번 이터널 메모리 이터널 메모리 요 두 마리가 가장 빠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행마가 없는데 이 두 마리가 움직임 자체를 가져가면서 끌고 가줘야 된다는 게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지금 1700m가 3개 연짝으로 싹 이어집니다. 1700m 선행마 장땡이죠. 선행마가 먹어줍니다. 먹습니다. 선행마가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번이나 8번 어떤 마필이 돌까요? 여기 보면 인기도 보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가 낮습니다. 8번은 거의 백판 마필입니다. 5번이나 8번 이 정도면 노려볼만 하지 않습니까? 배당이 이렇게 받쳐준다 그러면 배당이 이렇게 맞춰주면 이 라운드 펄이라는 마필과 이터널 메모리 이런 마필도 노려볼만 해요. 백판만데 여기 소액 가지고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찬스인데 5번, 8번 이 두 마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체크해 두셨죠? 5번, 8번, 5번, 8번. 자, 큰 배당 터뜨릴 수 있는 마필들 특히 8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판마다 5번, 8번.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끝장 승부경주. 자, 이 10경주 아주 까다로운 그런 조판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조판이에요. 물론 3번 비트러너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얘도 공백이 좀 있고요. 이번에 승군전 그 두 가지 이중고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완벽하게 넘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대길로 팔려나가는 마필이 6번 유정챔프인데 비트러너 얘가 축으로 팔려나갈 거고 그 다음 유정챔프 송재철 기수가 그는 고저 서브라는 마필 요게 인기순위 2, 3위로 팔릴 겁니다. 요 두 마리가. 그런데요. 이 경주가 혼합 경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나 편성 강도를 봤을 때에 3번 비트러너가 아무리 잘 띄워준다 그래도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얘를 축으로 그래서 놓고 들어가진 않아요. 특히 마체가 443 정도밖에 나가진 않아요. 이거 살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현장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더. 10kg 이상이 빠지면 다치는 막건 정도로만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정 챔프라는 마필은 어떨까요? 이동준 기수가 직전 경주 3착으로 들이대면서 1kg 부담 중량이 더 늘어났는데 꼬마 기수들에게 이 부담 중량 플러스 1kg은 굉장히 큽니다. 1kg 플러스 굉장히 커 보여요. 결과적으로 이 막준영이는 유정 챔프도 후착으로 돌립니다. 놓고 들어갈 만은 따로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기서는 전기상 선행도 나갑니다. 선행발, 발톱, 선행발 제대로 세워줄 마필이죠. 그럼 뒷심이 없느냐?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끌고 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기 직전 경주에 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초반에 무리해서 퍼져버렸는데 힘이 차 있는 상황이고 말 조시가 조교를 통해서 벌써 끝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끝나 있는 상황이 우리는 밥숟가락만 더 얹으면 되어 있는 그런 조판입니다. 더군다나 능력 자체도 다른 마필에 비해서 결코 밀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기복마저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지난번 출시할 때부터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또 이 마필이 이 편성의 혼합경주라는 점 분명히 기억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060-300이 902, 060-300이 9902 마감 10분 전인데요. 제가 이 마필을 놓고 때리게 되면 주력 막건으로 들어갈 3번 비트너너와 같이 붙이더라도 복숭식 기준으로 못해도 30배 이상 됩니다. 30배 이상 배당이 나옵니다. 그런 마필을 갖다 때립니다. 아셨죠?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자, 11경주입니다. 지금 2번 코브라볼과 레전드데이 10번 요 두 마리에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여기 코브라볼 그리고 레전드데이 요 두 마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조판입니다. 그런데 얘네 두 마리를 전 가져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축으로 놓고 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후착으로는 돌려서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마필을 때려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무조건 앞점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식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선행을 놓치면 당황하지 않는 깡라구도 말이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기수가 앉아야 됩니다.
그런 마필, 그런 조건, 또 편성 자체도 이 마필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조판. 그렇다면 A급이라는 그런 승부를 걸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배당 짱짱합니다. 짱짱해요. 한 20배, 15배에서 20배 정도 주력 막건이 복승시키는 수. 그 정도면 쌍이 뒤집어졌다던가 3쌍이 뒤집으면 100배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맨 마지막 경기에 100배라고 그러면 여기 경마장 속에서는 예측권 한두 건이 한두 장이 우습지 몰라도 직접 현장으로 빠져나온 현실 세계로 나오면 예측권 한두 장 정도가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은 현실 세계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데 몇백 배짜리를 적중을 하고 나오면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따뜻해지겠죠. 그런 막건 공략을 해준다는 것은 여기에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은 돈으로 때리고 불려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A급 요건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마필이 여기 하나 나왔고요. 마방에서도 자신 있다. 오늘 얘가 우리 수득상금 책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승부지는 이빠입니다. 하늘 찌르죠. 하늘 찔러. 자,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승식 15배에서 25배 사이에 복승식 배당 주력 막건으로 힘을 주면서 자 060-300에 990이 060-300에 990이 자 여기 꼭 접속하셔서 마지막 경기는 이 박준영과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박준영이 준비한 금, 토, 일 그 중에서도 일요일 마지막 경주 서울 11개, 부산 6개 경주입니다. 자, 그 일요 경마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 평일날로 이어지고 금요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그런 회사 생활, 두둑한 주머니로 월요일을 열 수 있게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